어제 역대급으로 많은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이 사건이 벌어진 바도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이 방송, 어떤 실체에 대한 어떤 상황을 저희가 가장 정확하게 사전에 진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게 우리 이 송보살의 촉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사망할 뻔한 위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 정리하고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가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과 경정맥 손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병원 관계자에 의하면 손상된 부위가 경정맥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구급차 도착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거라고 합니다. 일단 가짜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자작극이다라고 하는 류의 보수 언론 내지는 보수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본적인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하는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거는 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도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저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중지하고 이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를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더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당에서도 지금 그러한 가짜 뉴스들을 모아서 법적 처벌을 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고 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보시고 묵과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당에게 그리고 저 혹시 저에게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좀 보내주시면 저희 모아서 저희들 그런 조치들 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모로 이제 가짜 뉴스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이제 패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 내의 갈등. 요거를 이제 부추기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피습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야가 전부 다 그 정확한 조사, 그리고 철저한 배후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수사팀장이 너무 익숙한 놈이에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그 경찰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부산에 거기 가서 책임자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게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덮었던 놈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한 피습 사건에 대한 조사 전권을 맡아서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시작부터 느낌이 쎄한 거지. 왜 서울에 있던 놈이 지금 부산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이거를 맡았나 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듭니다. 손재한 수사부장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태원 참사 이거 다 덮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손재환이 여기에 손을 댄다고 하면 이거는 뭔가를 파헤치기보다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심이 듭니다. 근데 이분 지금 합리적 의심이죠. 창원 중부경찰서장이라는데? 네. 근데 이게 왜 부산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수사단장을 맡고 있는지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당사자가 이제 가해자가 묵비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이 벌써, 개인 범행에 대한 범행 동기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 이 얘기는 뭐 묵비권이 아니야. 얘는 말을 했다는 거야. 공개 불가. 근데 왜 공개 불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말한 범죄 동기가 실제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 말하자면 그 안에서 극우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반민주당 정서에 가까운 혐오 발언이 만일에 공개됐었을 때 여기에 대한 파장을 덮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이 사람의 범행 동기 진술을 억지로 지금 뭉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저번에 송영길 대표 망치 맞았을 때, 바로 뭐, 그 사람이 한 달 전에도 민주당에 뭐 있었고, 뭐 같이 따라다녔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영상 올렸었고, 바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면 나는 바로 나온다고 그럼. 봐. 얘네들 프레임은 민주당 출신이다 내지는 민주당 안에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다라고 만들고 중앙일보가 1차적으로 가짜 뉴스를 냈어요. 네. 민주당원인 것으로 가짜 뉴스를 냈고 이거 보세요. 네. 중앙일보 단독인데, 단독, 이웃들 이재명 습격범, 민주당원이라더라, 조용한 성격, 있잖아요? 네. 이거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웃들 이재명 제목이 바뀌죠? 더없이도 살 뿐 깜짝 놀라.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거예요. 민주당.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오는 순간에 댓글에 전부 다 민주당이네? 하면서 온갖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댓글들이 포털에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 내용이 다른데 제목을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에서 솔직히 저는 너무 열받지만 취재 차원에서 걔네들 논리를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충청도 사람이다. 네. 영등포 여기서 구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구만. 나이는 67세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충남에 사는 사람이 부산에 와서 응?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근무하다가 네. 충남 가서 부동산을 10여 년 이상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가입 명부에는 없어요. 네. 지역당 가입 명부에 없는데 민주당 당원이면서 뭔가 불만을 느껴가지고 이재명은 죽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범행을 기획해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일보는 민주당원이다라고 저렇게 제목에다가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저걸 달아놓고 있고 선빵을 친 거지 사실은. 이걸로 물타기 하려고. 이거를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사람 지역구가 강훈식 민주당 의원 지역구라는 거예요. 근데 강훈식 의원이 친명이라는 거야. 아닌데. 우리는 강훈식이 친명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뭔 소리야. 근데 친명이래 아무튼. 언제부터 친명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친 새끼들 아니에요? 아이씨. 어?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한민국에 그럼 몇 명이나 그럼 민주당하고 관련돼하고 모든 범죄가 다 민주당을 일어나겠어?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주변 인터뷰를 중앙일보가 했고 그리고 뉴탐사가 따로 했거든요. 인물평이 네,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예. 네. 중앙일보는 뭐 조용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평상시에 민주당 지지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 이게 어떤 주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뉴탐사에서 물어본 것 같으면 이 사람 부동산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좀 월세도 몇 달씩 밀려 있는 상황인 거고 원래부터 보수 지지자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지지자였다라고 네. 증언을 해줬어요. 응?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인물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반 공무원이고 충남에 내려가서 월세 50을 못 낼 정도로 생활고에 겪는 사람인 것 같으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하면서 스토킹 내지는 범행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의 여유가 되냐는 거지. 네. 무슨 돈으로 그렇게 돌아다녔을까요? 누군가의 스폰서가 없다면 어떻게 돌아다녔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하고의 금전 관계 내지는 사후의 배후 조정에 대한 혐의가 분명히 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물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 나는 이재명이 싫어.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와 같은 계획적인 살해 동기를 가지고 이거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치면 뭐 뚜렷하게 원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외부의 사주가 아니고서 일반적인 사람이 나도 내 맘 같으면 아유 정말 길에서 성렬이 만나면
진짜 한번 멱살 한번 잡아야지 치매라도 한번 뱉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긴 하지만 네. 내가 칼을 들고 20일, 30일 동안 윤석열을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도 생업이 있는데. 근데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기와 배우가 하루도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일단 불분명히 밝힐 수 없다가 나온다는 거지. 철저하게 배우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다 더 넣고 이제 이 피습 자체를 자작극으로 막 얘기하는 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종이칼을 썼다. 나무칼이다. 심지어 휴대폰으로 찌른 걸 갖다가 칼이라고 우기고 있다. 심지어 상처도 나지 않았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이상한 미스터리를 봤어요. 언론에서 칼을 공개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사바퀴 칼, 그러니까 뼈칼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네. 네. 일반 칼이거든요. 근데 일반 칼인데 일반 칼을 이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 팔질 않아, 슈퍼에서 네. 말하자면. 네. 그래서 칼이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그건 또 인터넷에서 샀대. 그럼 인터넷에서 사바퀴 칼을 샀으면 진짜로 사바퀴 칼을 언제 샀고 구체적으로 획득한 동기가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언론에 사진이 올라오는데 끝이 뭉툭한 과도가 올라와요. 다른 칼이 올라온다고 지금 네. 언론 사진에는. 그러니까 그 과도로는 목을 찌를 수가 없어요. 끝이 뾰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사진을 내므로써 이게 얼마나 단혹하고 계획된 범죄인지를 숨기고 있다는 거지. 그 사진 쓰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진실 왜곡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처 부위를 보게 되면 경정맥이 60% 가까이 잘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정맥이 있는 위치, 찔린 위치가 정확하게 이 귀 뒤에요. 네. 이 밑에 이 부위거든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설명하기가 그런데 이 목이나 이쪽에 이리로 내려오면 근육에 가려져가지고 경정맥을 자르기가 쉽지 않아요. 찌르기가. 여기 목 근육이 외부에 있으니까. 근데 근육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경동맥이 지나가는 유일한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거는 진짜로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 아니면 교육을 받거나 사전에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 주저없이 칼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파란색이 경정맥이고 빨간색이 경동맥인데 만약 경동맥을 찔렀다고 하면 그러니까 경정맥은 상처를 준 상태에서 더 칼이 안 들어가서 경동맥에 안 닿았으니 망정이지 딱 1cm만 더 들어갔으면 경동맥이 상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맞았으면 즉사. 과다출혈로 5분 안에 죽습니다. 이게. 네. 네. 피가 안 가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기는 지혈도 불가능해요, 만일에. 네. 그래서 얘네 순간적으로 찔렀을 때, 이거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다행히 동맥까지 가지 않아서, 진짜 천운으로 진짜. 목숨을 구한 거죠. 그렇죠. 네. 자, 이 과정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이 발생을 합니다. 구급차가 너무 늦게 왔다. 네. 거의 막 50분 걸려서 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 늦게 온 것도 이게 뭔가 음모론이 아니냐 하는데, 구급차가, 말하자면 부산 지역에서 왔다라는 걸 가지고 근처에 지소가 있는데 왜 지소에서 안 왔냐? 지소는 15분이면 오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본 결과 지소는 소방차만 있는데요. 그래서 구급차, 네. 구급 시스템이 없던 데였기 때문에 그것 갖고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행히 지혈이 잘 된 상태에서 병원까지 옮길 수 있었고 병원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지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재건 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워낙 밀려드는 막 휴대진부터 시작해갖고 관심도 심각했고 또 자칫 그 수술 중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사고들을 감안해가지고 병원에서 상당 기간 경과를 보다가 지혈이 된 걸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을 헬기로 이제 공수해갖고 옮겨갔다고 해요. 또 헬기 옮긴 부분에 대해서 과잉으로 의존을 했다. 뭐 그 정도 갖고 헬기까지가 아니라 1cm 상체 이러고 막 흠집을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막상 헬기가 서울대 의료원에 도착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못 내렸다, 의료원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헬기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냈다나 어쨌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찌 됐거나 가족들하고 부산대병원이 합의를 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거고 2시간 정도 혈전 제거와 함께 혈관봉합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의식을 찾으시고 회복실에 무사히 가 계시다고 하니까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만은 그나마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첫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아찔하고 끔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겠구나. 그래서 어제 저녁에 진짜로 자다가도 그런 장면이 다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잖아요. 주저함이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저거는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리가 있어서 그냥 한 게 아니고요. 과도하게 이 훈련된 사람의 모습, 분명하게 훈련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다시 꿈에 나타날까봐 걱정입니다. 이 정말. 사람의 복무 기록이라든지 전력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살펴볼 저희가 필요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 민간인이면요. 그 일반 민간인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상해를 끼치려고 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뭐 정신 이상자의 돌발적인 행위도 아니고 정말 계획적으로 진짜 일종의 그 결과를 작심을 하고 이걸 벌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언 내지는 이 사람의 배우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네.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을 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살인 미수죄로 뭐 처벌받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진짜 혼자 했다고? 한 달 동안, 한 달 전에도 있었고 자기 사는 데도 아니고 그 대낮에 그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위장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사람을 대낮에 그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혼자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갖다가 뭐 자작고 프레임으로 몰아갖고 뭐 총선을 위해서 이걸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던지는데 목숨을 걸고 자작극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등하게 지지율을 더 받고 있고 우리 쪽에서 지금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섬하고 있으면서 진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합니까? 민주당에서. 자작극일 수 있다는 음모론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그런 자작극을 하나요? 아니 그 영상 한 번만 봐도 저 딱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때 그 다음부터 내가 못 보겠더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게 확 찌르는 게 소리까지 나는데 나는 나는 보기도 힘든데 그걸 자작극을 했다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말 하는 놈들 인간입니까? 박근혜가 카타칼 여기 긁혔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고. 그리고 카타칼 긁혀놓고 수술하고 하루 이상을 자고 일어나서 뭐 대전은요? 이따위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랄 하고 있을 때 한동훈이는 대전 가갖고 대전이 우리 선거 이겨준 동네죠? 뭐 이래가면서 건배사를 했어요. 네, 끝나고 나서 또 김건희 특검법 또 개소리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어도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한동훈은 기자회견도 하면서 또 거부권 얘기하면서 뭐 법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러한 극악무도한 피습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김건희 지키는 일만 계속하겠다. 아주 적나라하게 어제 드러났죠. 그래서 대전 대구를 돌아다니는 한동훈이 한 번 지방을 내려갈 때마다 경찰이 투입하는 경호 인력이 240명 수준이라고요. 대구를 가는데도 240명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라고 하는데 오바죠. 말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 관련된 경호에 대한 얘기를 모르니까 대상이 아니래요. 야당 대표가. 야, 이 쓰레기들아. 여당 대표가 의전서열 7이고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 8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7위한테는 240명을 붙여주고 8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사실상 이게 맞아 떨어지는 얘기냐? 와, 정말 이 되지도 않은 나라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변명을 하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태도들을 볼 때,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봤을 때, 이것들은 도대체 얼마나 무도하고 무법적인 놈들인 건지, 막 욕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이르러서는. 뭐 지금 뭐 찌라시에서 뭐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뭐 언론에도 비슷하게 나긴 했으니까 제가 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022년까지 이 사람이 국힘 당원이었는데 탈당 후에 2023년에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동선 파악 목적으로 추정이 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웠고 작년만 월세 6번을 밀릴 정도였고 은행 대출도 연체 상태다. 주변인들은 보수 성향이며 극단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 사람이 공명심에 했던 뭐 아니면 사주를 받아 했다 그러면 아마도 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입을 닫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공명심에 한 거라 그러면 막 떠벌릴 겁니다. 그렇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나 이재명 대통령 될 사람 아니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미 처음엔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최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싹 사라졌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거나 이 피습이 결코 지네들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어떤 식으로든 또 묻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오늘인가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을 해가지고 대변인이니까 뭐 문자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전화도. 그 언론인들한테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괜찮으시냐는 질문을 한 언론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확인되지 않는 송 작가 내피셜의 음모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무위키라고 이제 그 일상적으로 참여자들이 글을 쓰는 나무위키 코드가 여기 검색 창이 있죠. 네. 나무위키에다가 이재명 피습에 관련된 워딩을 쳐보면 피습이 일어난 지 1시간이 안 돼서 이재명 피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60대 충남 사람 민주당 지지자 이런 내용의 이재명 피습에 대한 나무위키 기사들이 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고가 난 지 1시간 안에 작성이 된 글인데 이게 20시간 전에 작성이 된 걸로 나온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만일 그대로라고 하면 누군가가 이재명 피습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고칠 수 있으니까 이 카테고리를 20시간 전,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때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피습이 일어났었을 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건 발생 전날 저녁에 했다는 전날 거잖아요. 저녁에.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20시간 전이니까 그 시간 10시 때쯤으로 보게 된다고 치면 한 저녁 한 5시, 6시 요 기간에 네. 이재명 피습 사건이라고 하는 요거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카테고리를. 근데 보면 지금 18시간 전, 뭐 네. 이틀 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은 좀 에반데? 어떻게 전에 이틀 전에 어떻게 되죠? 말이 안 되지. 이틀 전은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나무위키는 계속 추가 업로드를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내용은 계속 밝힐 수 있지만 이재명 피습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의 카테고리들이 네. 사건 전에 생성됐다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니까. 이상하네요, 진짜. 그럼 사전에 이러한 기사나 이러한 내용들을 예견했거나 진짜
미래를 본 거지. 아, 워낙 저쪽 애들은 시간 여행자들이 많으니까. 음.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송 작가가 보기에는. 그렇죠. 공교롭게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성된 거니까.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아직 수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본부를 벌써 80명 단위가 넘는 수사본부 인원을 확정을 하고 수사본부장을 창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태원 사고 덮은 놈이야. 그럼 이러한 준비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능한 거예요. 현장에 범인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범인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 범인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냐고. 참 여러모로 답답하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단순하게 무슨 해프닝이나 정치 테러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서는 안 돼요. 만에 하나, 진짜 나라가 국군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진짜 모르겠어. 이재명 대표 와이셔츠 만드는 업체에다가 내가 진짜로 그 와이셔츠를 평생 사 입고 싶어요. 그 와이셔츠 깃이 그 칼날하고 걸리지 않았다고 치면 네. 그냥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즉사한 겁니다, 사실. 그 칼 깊이나 지금 있는 칼의 위험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천운으로 살아나지 못했다고 했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 닥치고 있을 정치적 후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물론 이재명 대표 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이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원시적인 방법을 쓸 줄은 그리고 이런 방법이 통할 줄은 몰랐어요. 도대체 경호를 어떻게 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뜬금없이 여쭤볼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시절에 그냥 경호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시민들 만나서 악수하고 이게 접촉이 잦으셨던 걸로 알잖아요. 네. 당시에 경호 체계나 경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동선이나 이런 거에 대비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경호 구역이 설정이 되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소지품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한번 거치죠. 근데 길가에서 막 있는 군중들한테 다가가는 거 어떻게 돼요? 그 정도 되는 걸 근거리에 경호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경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뭔가의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한 훈련을 엄청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의 경험도 그 대통령을 취임하시기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로는 경호 체계가 워낙 잘 짜여져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준비까지 했었냐면요. 탄핵 이후에 그 극렬 보수 분들이 위해를 하기 위한 이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됐었어요. 경찰에서도 많이 수집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몸 안에, 옷 안에 이제 방검복 같은 거? 예, 방검복 같은 걸 좀 착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들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이 주변에서, 둘러싸서 혹시나 모를 위해 요소가, 위해 범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했었고, 촛불 집회 때는 제가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모시고 나오고 막 그랬어요. 예, 절대 옆에서 살 수 없도록. 그만큼 많은 이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그 캠프에서의 이 노력들이 필요한데, 여기서도 분명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건 사람을 완전히 속여가지고, 네. 한 것이고, 그게 칼을 보면,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이 20일 동안 이재명 대표를 쫓아다니면서 늘 쓰고 있던 모자가 너무 마음에 걸려요. 종이 모자가.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무슨 지지 표현을 하기엔 피켓형의 모자가 아니라 이 왕관 모양의 모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관 장식을 기본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써서 붙인 뭐 그런 건데 저런 류의 왕관 장식을 쓰고 집회를 하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종교 단체가 있어. 그러니까 저런 모자를 정치인을 지원하는 또는 정치인의 어떤 팬덤이 저런 모자를 쓰지 않는데 저 모자를 만들어 쓰고 20일 동안을 따라다녔다는 거지. 저 모자는 분명히 자기가 만든 건 아닐 거고요. 네. 그럼 누군가가 저기에다가 저런 모자를 왜냐면 20일 내내 저 하나만 썼을 수 없고 저런 게 흔한 거야, 저쪽 동네는. 저게 뭐 이재명 지지의 구호를 붙였다고 하지만 원래 거기에 다른 게 붙어 있을 수도 있죠. 다른 용어나 다른 구호가 붙어 있는 종이 모자였을 수도 있는데 저걸 쓰고 마치 지지자인 척 접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 모자의 색상이나 좀 민주당 색깔이 아닙니다. 예? 야구부파 색깔인데 저 모자의 색깔이나 저런 걸 쓰고 있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저 사람의 정신적인 시그니처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음모론 안에는 이 종교단체에 연루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충남 출신인 것도 있고, 또 뭐 그쪽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뭐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연관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뭐 제가 누구한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왜 저런 모자를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저런 모자를 썼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나중에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손재한 그 수사부장이 원래 부산에 작년에 가 있었네요. 네, 이미. 작년에 내려갔더라고 하더라고. 창원에 있다가 부산으로 작년에 갔고 지금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정말 희한한 일인 거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